자 이제 뭐 참 날씨도 갑자기 좀 추워지고 그래서 스산합니다. 근데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주택 시장도 좀 약간 좀 갑자기 좀 스산해지는 느낌 아닌가? 2차 대폭등에 이어 3차 대폭등이 온다는 전망도 많았지만 예. 약간 조금 조정기에 들어갔는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 조금 가을 스산합니다. 아파트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네. 9월 달에 워낙 2차 대폭등 뜨거웠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뭐 사상 최고치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주요한 근거가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예, 예. 그래서 가을 이사철 더 부족하다. 뭐 이런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을 전세 대란 매매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전세 물량 줄고 수요는 늘고 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시장주의 전문가 혹은 상승론 쪽에서는 이게 내년 3차 대폭등으로 이어지는 어떤 뭐 디딤돌 역할을 할 거다. 예, 예.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았죠. 예. 근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세 매물이 2달 사이 24%가 늘었어요. 전년 8월 14일 날 31,400건이었는데 전년 10월 달에 9,561건, 예. 70%가 줄면서 전세 대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매가가 폭등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어졌는데 임대차 3법이 법의 이제 영향이었죠. 예. 근데 반대로 올해도 매물이 뭐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예.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2달 예. 사이 24%, 경기도는 28%, 인천은 좀 6.8%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보는 약간 뭐 과열된 상황에서 약간 좀 뭔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번 신뢰를 상실했던 폭락론 주장하셨던 리얼아이 박 감사님 부동산 폭락의 시그널이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폭락 지표가 떴네요. 이거는 네. 라이트하우스님. 네. 그 다음에 매물 쌓이고 매수 실정 7천만 원 낮게도 거래된다. 엘리어 TV 역시 폭락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KBS에서도 뭐 아파트값 내린 단지 1억 이상 떨어진 곳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예. 데이터가 중요하죠. 예, 예. 전세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세 수급 동향인데 이게 이제 100 이상이 되면 중립이고 200이 최고예요. 그래서 100에서 200이 되면 굉장히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8월 달에 176 이게 쭉 오다가 9월 달에 뭐 17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 169, 16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오죠. 특히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년 9월 달에 보면 185에서 예. 10월 달이 됐을 때 192까지 치솟았어요. 예. 그래서 이 전세 대란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러면 전년도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전세 대란이 2019년도. 예, 전세 대란이 없었을 때 예. 그때는 140선이에요. 140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정이 돼 있었을 안정이 돼 있을 때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안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2019년도의 안정 시점까지는 아니다. 아니지만 예. 작년에 비했을 때는 작년과 비교하면 예. 작년에 전세 대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아. 벗어난 상태다. 대란은 벗어났다. 예, 면했다. 지금 예, 현재로서 예.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상황이 여기에요. 쭉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전국 서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전세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100선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안정된 상태라기보다는. 실제 숫자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2019년이 안정된 상태였는데 그때보다도 아직은 뭐 높습니다. 높으니까요. 아파트 증감률로 볼게요. 네. 증감률로 보면 9월 달에 이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뭐 주간 단위입니다. 전국도 한 3% 수준이 나왔어요. 0.3%요. 0.3%인데 지금 0.2%. 뭐 서울 같은 경우는 0.1% 수준으로. 예. 안정 노원구는 뭐 빵빵 제로 포인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은 상승세예요. 예. 하지만 0%대 서울에서도 0%대 아주 변동률이 제로인 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떤 수치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작년 수치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뭐 주간 단위가 지금 0.2 뭐 0.1 이런데 이때 보면 0.4, 0.6
이런 걸 소위 불장이라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도 안정을 찾아간다. 증감률로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네. 1 수준으로 이제 확 하락은 줄었네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 아니고. 상승률이 예, 이제 예. 줄었다.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게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고 될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매매가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원래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를 촉발시킨다는 논리였는데, 매매도 보면 우리가 9월 초에 0.48% 예. 주간 단위입니다. 전국이 0.55%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예. 상당히 뭐라 그럴까,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어요. 0.36이 그러면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보면 0.44, 45까지 올랐다가 지금 0.32, 28, 오히려 10월 첫째 주보다 조금 서울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광진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 상승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런 데 용산, 은평구 이러면서 집값 상승의 어떤 이게 조정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그 관측들이 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매수 우위 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보면 100이 이제 중립적인 거예요. 매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선다는 건데 이거 보니까 지금 KB은행 중민은행에서 조사한 건데 2주 연속 100 밑으로 돌았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100이니까 아주 옛날에 보면 50 정도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2019년 2월, 4월에 그러니까 아직은 뭐냐면 시장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 어떤 과잉, 패닉 바잉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매매 이게 부동산 원의 조사인데 아직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초보다는 아닌데 여기는 아직 100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어쨌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수세거든요. 매도세는 좀 올라가고 있고 방향성으로 보면 그러면 뭔가 전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단지에서 물론 그게 뭐냐면 층수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머지 그러면 7채는 가격이 올라서 거래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대출 규제 등에 의해서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 조정이냐, 대세 하락이냐, 전환이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금주 아까 그 통계 그건데 하락한 데는 실제 매매가가 하락한 대구 달서구 하나밖에 없어요. 한 건데네. 근데 오른 데는 물론 이게 서울은 아니지만 계룡, 상록 이런 데 1% 이상 폭등이죠. 여기는 지금 폭등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 하락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아까 여러 번 살펴보셨지만 전세 가격도 한번 볼까요? 오른데 청주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고 지방 중심으로 보면 막 3%, 1.3% 이건 폭등이에요. 이거 주간 단위인데. 근데 하락한데 안양 동구 마이너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냐? 입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세 수급에서 어떤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16%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방향에 왜 틀어졌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역시 이번에 이거는 지난 8월 금리가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새 금리가 0.5% 급등한 거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값도 이제 약간 전세값이라는 게 여러 그게 있겠지만 전세값은 금리랑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금리 상승이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규제죠. 고승범과 대출 규제. 우리 금융위원장이 이제 대출 8월 달서부터 청문회 하면서부터 대출 규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대통령 뭐 지시도 있고 그다음에 반발도 많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서민 실수요 대출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관리해라. 예, 예. 그러니까 그때 6% 5% 관리 목표를 뭐 올해 넘어도 용인하겠다라고 예. 해서 뭔가 이제 대출 규제 어쩐 대출 규제로 발쭉 움츠렸던 게 약간 풀리는 듯 했어요. 근데 또 뭐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고승범의 난 진화. 그러니까 고승범 8월 취임 전에 청문회에서 대출 규제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1차로 이 8월 말에 대출 규제 때문에 농업 NH은행 등에서 주담대 전세 대출이 일부 중단됐어요. 확산됐죠. 예. 그러다가 취임되면서 이 양반이 9월달에 취임하면서 전세 대출 규제 등 대출 총량 규제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뭐 10월달 정도 돼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대출이 또 막 이 스톱되는 대출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야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이 부담을 세입자들한테 지우느냐 난리가 났고 청와대도 지시를 했죠.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라. 그러면서 6% 대출 상한제 없다고 한 발 후퇴했습니다. 현역 금융위원장이 지시 안 따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이 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대출 절벽 아우성 뭐 4분기 전세 대출 총량 유서 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 또 일부에서 또 이런 또 비판도 나왔어요. 뭐냐 가계 부채 저승사자라더니 대출 규제 엄포로 끝나나 전세 대출 규제 물러선 정부 뭐 전세값 집값 자극 불씨되나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래서 고승범 위원장이 완전히 후퇴하느냐 했더니 고 위원장이 또 역습을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딱 오른 보증금 오른 만큼만 전세 대출을 받게 해라. 그러면 보증금이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면 1억까지만 전세 대출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뭐 복잡한 게 치면 그래서 상당 부분 뭐냐면 전세 대출을 제한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한하는 묘수를 발휘를 했어요. 물론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같이 80% 나오지만 그 전에 재계약하면서 올리는 경우는 상당 부분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대출 제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SR 후색 조치로 또 이 대출 가계 대출 조기 시행하겠다. 예. 신용 대출 조기는 계속한다. 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까 했지만 이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네. 그런데 정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게 보시면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가계 대출이 1,450조였는데 지금 1,800조, 400조 정도가 늘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770조에서 950조로 늘었고 전세대출은 53조에서 148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거의 3배가 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주택담보대출에서가 전세대출을 비교해 보면 전세대출이 작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게 결국은 전세 가격을 자극한 거 아니냐는 뭐 이런 주장들도 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실소유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매수, 즉 매수세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2차 사전 청약. 예. 이게 이제 이달 25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1차 사전 청약이 사실 7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차 사전 청약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뭐 시장이 완전히 실패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데 그랑저랑 그냥 근데 뭐, 예. 1차 가구 수가 사실은 사전 청약의 가격이 너무 작았어요. 네. 4,303채. 근데 이번에는 10,000채가 넘습니다. 예. 거기다가 1차 때 문제가 뭐냐면 84제곱미터. 이게 먼저 굉장히 적었죠. 예. 이게 뭐 73가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애들 장난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중산층들의 어떤 뭐 이렇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380가구. 예. 겨우 2,400가구 정도 되니까 한 30% 가까이 물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좋아하는 이 성남 인기 예. 좋은 성남 그다음에 왕숙 다산 신도시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산이 요즘 인기가 높아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운정 GTX 예. 그 출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분양가도 그때는 분양가가 이 문제가 많다는 그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양가가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너무 오른 탓도 있어요. 예. 분양가가 시세의 60, 70%
근데 이게 새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죠. 성남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30평대가 한 6억대 분양이 되더라고요. 네. 6억에서 7억대 사이. 주변 시세의 반값이더라고요. 그리고 왕숙도 뭐 사실은 뭐 다산 신도시에 비하면 그렇죠. 새 아파트니까 예. 입지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국평 물량 증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번에 한번 한 10,000가구 쏟아지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좀 기다릴 수 있다. 물량 폭탄에 대한 기대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만일 좀 더 시장에 호응을 얻는다면 지금 패닉 바잉 더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 혼조기인가? 전환기인가? 변곡점인가? 이런 세 가지 변수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야 폭락으로 간다, 폭등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지금 집값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뭐 8분 응선, 9분 응선 가까이 온 것 같다. 조정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정기에 근접한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을 좀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 차 기자님은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조정 내지는 하락 정도의 지우 쪽에 좀 약간 박점을 찍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조정 개인적으로. 저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 조정 국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 물량 자체 입주 물량도 적고 공급 물량이 2015년 16년에 뭐 70만 가구까지 갔다 지금 40만 가구이기 때문에 네. 폭락으로 가기는 어렵다. 어렵지만 예. 그렇다고 지금 뭐 다시 불장을 다시 한다. 그건 정말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뭐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어차피 뭐 시장에서 이런 지금 지표들을 쭉 계속 보시면 보시면 그렇죠. 네. 근데 변수가 11월 달에 예, 금리가 0.25% 오르느냐 마느냐 예, 막 가령 하느니 그걸 0.5% 파격적으로 0.5%를 더 올린다. 보통 지금 예상하는 게 0.25%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뭐 0.5% 내린 적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더 싸늘해지겠죠. 근데 11월 달에 하느니 뭐 금리 다시 또 동결한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사실은 지금 뭐 풀었다 조였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 고성범 금융위원장의 방향이 대출 규제 강한데 그렇죠. 예. 이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실수요자한테 피해 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뭐 다시 그렇게 이 기조가 유지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뭐 저가 그러니까 급변동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어쨌든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 뭐 이런 거보다 안정세 예. 뭐 이런 걸 당분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